안녕하세요. 9월 7일에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추가 규제 대책을 아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지난 6월 대책 나오고 정말 얼마 안 돼서 또 나온 거잖아요. 석 달 만인데 이번 대책, 이게 진짜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시장이랑 또 여러분의 재정 상황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 핵심만 딱 뽑아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 쭉 보니까요. 지금 상황이 좀 긴박하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다시 좀 고개를 드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추가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배경이 좀 보입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규제들 있잖아요. 이것들의 핵심 얼개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정책 의도까지 읽어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보죠. 이번 대책, 핵심 내용이 뭔가요? 자료들을 보니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첫째는 규제 지역 내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추가로 더 강화했다는 거고요. 둘째는 사업자 대출, 특히 이제 주택 관련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좀 더 옥죄었습니다. 셋째, 전세대출 한도를 일부 축소했고, 마지막으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줄여서 주신보라고 하죠. 이 주신보 출연료율을 조정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6월 대책 그 방향 그대로 가면서 약간 핀셋 규제 강도를 더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LTV 강화가 아무래도 제일 직접적으로 와닿을 것 같은데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시뮬레이션 보고서가 하나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이번 LTV 조정 때문에 서울에서 생애 처음 집 사려는 분들 중에 한 15% 정도는 자금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 지적이 정확합니다. 아무리 실수요자라고 해도요,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드니까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집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그 영향이 더 클 거고요. 그리고 그 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있잖아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냥 사업 운영자금 관리인데, 보내주신 분석 자료들 대부분이 지적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이걸 좀 다른 데 쓰는 걸 막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이걸로 우회적으로 집을 사는 그 소위 갭 투자 통로, 이걸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주 강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세대출 한도 축소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자료에서도 무주택 실수요자는 해당 없다, 이 점이 되게 여러 번 강조됐어요. 이걸 좀 명확히 짚어주시죠. 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전세대출 한도 축소는요, 기본적으로 집이 한 채 이상 있는 분들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갭 투자를 하려고 전세보증금을 막 높이는 경우, 이런 걸 겨냥한 조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께는 이번 규제가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이 점은 정말 혼란이 없으셔야 하고요. 주신보 출연료율 개편은 이건 은행의 보증부담을 조정하는 약간 기술적인 측면이 강해서요,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좀 장기적인 정책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자료에서는 이게 은행들 대출 태도에 미묘하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이 시점에 추가 규제를 또 내놓은 이유가 뭘까요? 공유해주신 데이터들을 쭉 보니까 8월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X%나 늘었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Y개월 연속 계속 오르고 있고, 주택가격 전망 CSI 지수, 이것도 Z포인트나 상승하고, 여러 지표들이 확실히 좀 부담스러워 보이긴 했어요. 네, 바로 그 데이터들이 결정적인 배경이 됐을 겁니다. 정부 입장에선 이런 지표들을 그냥 과열 조짐이다, 이렇게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번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대출 증가세가 조금 꺾이고 시장 심리도 좀 위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내주신 여러 분석 자료들이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는데요. 근본적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라던가 아니면 앞으로 혹시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같은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 효과가 과연 얼마나 갈지는 좀 미지수다, 이런 거죠.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제 레버리지 쓰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상대적으로 현금을 많이 가진 분들, 이런 자산가들한테 좀 더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눈에 띄었습니다. 결국 이번 규제가 시장의 이 큰 흐름 자체를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느냐, 이게 핵심 질문이 되겠네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보내주신 자료 중에
정부 관계자 발언 인용한 기사를 보니까요. 이걸로 끝이 아니고 만약에 시장 상황이 안정 안 되면 더 강력한 조치, 일종의 비상계획, 영어로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죠.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뉘앙스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런 언급이 있었죠. 만약에요,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금리 내릴 거야 이런 기대감이 더 커진다면 지금 돈줄을 죄려는 이번 규제랑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예상 못한 혼란이 생기거나 정책 효과가 좀 반감될 수도 있습니다. 규제는 대출을 어렵게 하는데 금리가 싸지면 대출 받으려는 사람은 늘어날 테니까요. 이게 좀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 보고서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같이 발표된 공급 확대 방안들 있잖아요. 이게 시장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실행이 늦어지면 이 수요 억제책의 부작용만 더 커질 위험도 있습니다. 결국 규제와 공급 그리고 이 거시경제 환경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게 관건이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이 참 복잡한 부동산 시장과 금융 환경 속에서 여러분 각자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국내외 경제 상황이 변해서 예상보다 더 빨리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이 된다면 과연 이번에 발표된 이 강력한 대출 규제들의 약효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펼쳐질 시장의 움직임을 정말 주의 깊게 보면서 함께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 부동산은 콕, 구독, 좋아요는 꼭.